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미국 특집이 몇 차례 넘어갈 것 같네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몇 번 이제 서구와의 관계를 끊어야 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서구 사람들이랑 서로 잘 타협하고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죠. 1500년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서로 협상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못 돼요. 특히나 동양 사람하고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서구 중상류층, 뭐 정치계, 경제계 그쪽이 더 심하죠, 그죠? 그래서 왜 관계를 끊으라 그랬을까요? 아무리 보아도 남을 정복하고 깔아뭉개고 차별하는 1500년의 그 천성을 고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죠. 그 대표가 서유럽 사람들이고 또 그 중에 대표가 또 영국과 미국 앵글로색슨 사람들이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뭐 제 말이 그냥 지나치는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특히 미국에 문제가 많죠. 미국에는 말이에요. 최소한 중산층 이상 앵글로색슨 계열 사람들한테는 제국주의가 그냥 종교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상류층 전체가 미 국무부 전체가 종교적으로 제국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한 2편에 걸쳐 드리려고 합니다. 한 3편 되겠는데요. 1957년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열린사회와 그 적들 또 뭐 그거 말고도 뭐 그 연구 방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마르크스의 역사 철학이라든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뭐 또 뭐 아들러의 뭐 개인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과학 인척하지만 과학이라기보다는 원시적인 신화이며 다른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은 천문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점성술을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왜 그랬냐면은 검증도 없이 스스로 확신하고 과학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는 채 미래를 예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생각 없이 단순하게 진영 논리에 빠지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필한다 이 말이죠. 물론 보통 사람들이 과학적인 절차라든가 논문 같은 거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2년이 됐는데도 뭐 구독자 수가 잘 안 늘어요. 난 전 참 다행이라고 봐요. 어떻게 뭐 보통 사람들까지 다 어필할 수 없잖아요. 조금 그래도 어떤 그 인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필하고 싶은 거죠. 아무튼 간에 이런 마르크시즘이라든가 프로이트 같은 거는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미래를 단순하게 알고 싶은 그 점쟁이 찾아가고 싶은 대중들한테 어필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의 그 정복 의식 이것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근거 없고 과학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랬고 그렇게 하라 그런 게 민주주의고 또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좋다는 거죠. 이게 미국의 그 미국인의 천명이라고 하는 마니페스트 데스티니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 같은 거 다 필요 없죠. 증거도 필요 없고 뭐 합리적인 이성도 필요 없고 모든 도덕적 판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마니페스트 데스티니. 이게 무려 150년 이상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의 머리라기보다 차라리 그 혈액의 DNA를 만들어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마르크시스트는 그래도 핑계라도 찾아야 됐잖아. 위에서 내리씌운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지적 설계론이에요. 그게 얘네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인 핑계는 계속 찾아다녔어. 근데 미국 중산층 복음주의 특히 복음주의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증거도 필요 없고 역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믿음하고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정신을 많이 물들인 거죠. 그래서 17세기 미국에 정착하던 애초부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복력에 불탔어요. 이 미국인들이 그랬습니다. 뭐 청교도들이니까 오로지 성경이 다였고요. 목사님 하나만 있으면 온 마을이 목사님을 숭배했고 그랬죠. 현대 복음주의랑 똑같아요. 오로지 성경, 오로지 전도, 오로지 예수. 예수는 또 직접 만나야 되고.
뭐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데 뭐 세상 무서울 게 없죠.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유럽의 목회자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답사부터 떠난 적이 있어요. 1700년대, 1800년대. 그때 미국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부도덕하고 막무가내라 그랬어요. 그랬다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미국인들의 무의식이라고. 1900년대에 들어서면요, 이제 목사들도 그렇게 변해가요. 평신도처럼 변해갑니다. 응? 참 공격적이죠, 뭐. 유대교도 많고 이슬람 모스크가 3,000개나 있어요, 미국에. 다종교 국가죠. 하지만은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는 문화적인 확장성이 좀 떨어지죠. 미국은 서구 국가, 뭐 흔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 어느 나라보다 이 종교와 기독교를 가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높아요, 종교에 대한 그 갈망이. 그건 또 미국은 서구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비율로 기독교 지배 국가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 무의식 깊숙이 기독교 개신교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개신교 정신이 말이에요, 유럽의 개신교 정신이라는 사뭇 다르다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이제 복음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배타성과 예외주의의 대명사가 미국의 천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부터 좀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인들은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게 미국의 천명이거든요. 이게 복음주의랑 싹 교차된다고. 이게 이제 종교적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뭐 퀘이커 교도라든가 뭔 예외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종교적인 제국주의는 미국의 종특이다 이 말이죠. 1730년대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요. 1844년 YMCA를 만들어 갖고 이 복음주의적으로만 개신교를 퍼뜨렸다고. 20세기는 아예 그냥 복음주의가 자리를 잡아버렸고. 그러니까 유튜브 아무데나 올라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댓글 달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 복음주의 활동이에요, 이게. 문제는 이제 미국의 역사를 쭉 훑어보고 봐서 확신할 수 있듯이 미국의 복음주의와 천명의식, 이거는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이 가능하다. 이런 부도덕한 정신 상태를 만든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복음주의가 미국의 천명이라고 하는 1830년대, 1810년대부터 30년대 미국인들의 그 정복의식의 어떤 종교적인 버전이다. 뭐,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이 복음주의라는 게 교단이 아니라, 교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도를 모집하는데 유용한 홍보 슬로건, 이었죠.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였거든, 옛날에. 깨어라 운동이죠. 깨어라. 1974년 2,300명의 개신교 장로들, 목사들이 모여갖고 제1차 복음대회를 열었어요. 그래갖고 15가지 복음주의 강령을 발표했는데요. 이 15가지 중에 성경 무오류, 제2번 조항, 성경 무오류를 제외하면 모두 전도에 관한 거나 혹은 정치 참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주의의 강령이에요. 14개가 모두 전도 한다든가 포교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미디어로 움직일 것인가 이런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교리가 아니라 광고 홍보 혹은 정치죠. 예.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가 뭐냐 그러면 이제 흔히 사람들이 떠오르기를 오로지 성경 문구만 존중한다는 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개인 구원을 한다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전도한다는 거,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따로 외쳤던 강령에 개인 구원 내용은 없어요. 개인 구원 내용은 없다고. 평신도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신도들은 개인 구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전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보지. 그래갖고 15개 항목 중에 개인 구원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전도하라, 정치계로 뛰어들라, 이게 있다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미국의 하나님이 내려주신 미국인들의 의무라고 하는 이 근거 없는 헛소리, 선민의식의 헛소리, 정복자로서의 헛소리,
이 정치가 이 복음주의 강령이 모두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복음주의는 메이드 인 USA잖아요. 응?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신도들 솔직히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서 벌어지잖아요. 응? 신도들한테 뭐 11조 강조하는 거, 뭐 번영신학, 뭐 목사 세습 권력, 뭐 극도의 개인주의 같은 거, 사회정의에 대한 전혀 무관심 이런 거, 전혀 공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아가는 그 선교 활동들 이런 것들 모두 복음주의에 그냥. 왜냐하면 공부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과 만났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노숙자들이 지하철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주의적인 전통 혹은 미국의 천명, 바깥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국인들한테 준 명령이다. 이게 얼마나 DNA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지. 온통 미국인들은 바깥에 나가서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최소한 정치적인 얘기만 해보자고요.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2000년 동안 살았어. 아랍 사람들이 92%나 살았습니다. 유대인은 8%밖에 없었어요. 여기다가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중동의 각종 충돌을 마구마구 일으켰던 나라가 미국이고 또한 영국이죠. 앵글로색슨이라는 말이죠. 이 평화로웠던 이슬람 세계에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반미국 정서까지 막 일어났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이슬람 세계의 한 10% 정도 인구가 반서구, 반사대주의, 반이스라엘 원리주의자들로 뭉쳐있다고. 알카에다라든가 뭐 IS 이런 사람들이죠. 그냥. 근데 미국은 오히려 이런 조직들을 역이용해가지고 중동 각국의 내란을 계속 일으켜왔어요. 여기서 포커스는 미국 정부가 하는 행동이라기보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미국 정부에 가지고 있는 자세를 얘기하는데, 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말이에요, 이 미국 정부의 반인간적인 전쟁하고 내란 유발 다 알면서도 그대로 찬성하거나 무시했어요. 무심했어요. 오늘 아주 미국 개신교 죽는 날인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개인이야 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죠. 전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하고 미국인들하고 웬만한 문화, 뭐 특히 이제 정치, 이게 이제 미국 기독교의 전통인 이 천명의식을 가지고 같이 이해해야지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종교적 제국주의라 이 말이에요. 종교적 제국주의. 이게 엄청나게 계산된 제국주의일 수도 있지만 실은 거기는 종교적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미국인들한테 강제한 의무가 있다고요. 응? 그래서 미국인들은 말이에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터키, 남아공, 중국, 러시아 전 세계 55개국 강대국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유엔마저도 이라크 침공은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반대했는데 결국 이라크로 쳐들어갔어요. 이게 어떤 자기 스스로 자아 도취되지 않으면 못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알고 있었어, 미국인들도. 이라크는 쿠웨이트라든가 이란을 움직여서 공격할 수도 있는데요,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쳐들어간 거거든요. 게다가 또 사담 후세인이 있으니까 이게 반란군 조직이 좀 먹히지 않았다고. 우리가 사담 후세인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뭐 그 당시 우리는 19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막바지 들었을 때까지 미국 미디어가 그렇게 사담 후세인을 왜곡할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그 당시 한국 사람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사담 후세인이 악마라고 하니까 악마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서구 미디어를 타고 들어가면요, 사람 후세인이라든가 사람 후세인 시절의 그 이라크 뉴스를 막고 있다고, 정보를 차단하고 있어요. 사람 후세인 시절에 이라크 잘 살았어요. 예? 뭐 일당제를 했다라든가 정권을 연장했다, 이거는 아랍 국가가 원래 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고 독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라고. 오히려 그 사담 후세인은 친미적이었고 친서구적이었고 주변 아랍국들을 도와줬고, 이라크 유전지대 그 개발을 하라 그러면서 미국 원유사를 불렀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이라크 내 의식주에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경제가 좋았다고. 교육은 이제 박사까지도 무료였고요. 한 달 전기세, 한 달 물세가 각각 500원이었어요. 500원. 350원만 갖다 주면 자동차 휘발유가 만땅이었다고. 만땅 채우는 거야. 350원에. 의료 체계가 뭐 리비아보다는 못하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이 서구 미디어가 말이야 무슨 뭐 사담 후세인이 무슨 바빌론 제국을 세운다 막 이런 개뻥을 쳤지만 실은 사회 간접 시설에 총력을 다했던 것뿐이에요. 여성 인권도 크게 신장시켰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사담 후세인을 칭찬했습니다. 테러리스트 진압 참 잘했다. 이 테러리스트가 누구야? 이란이 뒤에서 조종한 쿠르드족하고 미국이 뒤에서 조종한 조족지열 반군들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다. 아직도 이라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사담 후세인을 굉장히 좋아하죠. 존중하고, 서구 이미지에 많이 물든 사람들은 뭐 독재자니 욕을 하지만,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좀 뭐랄까, 체포를 좀 함부로 하고 이런 건 있어요. 뭐, 미디어도 좀 막고, 검열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정도는 뭐, 아랍에서는 뭐 껌값인데 특별하게 사담 후세인만 찍어가지고 악마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저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지. 균등하게 정보는 균등해야 돼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옵니다. 존 로크가 그랬어요. 정보가 균등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정보를 받으면 안 되죠. 이란하고 7년 전쟁했죠, 이라크가. 그리고 전후 복구하려고 석유 가격을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쿠웨이트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석유 가격을 좀 올리자고. 근데 이 쿠웨이트 이 왕가 새끼들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갖고 석유 가격을 계속 인하시켰다고. 그래갖고 이라크 전쟁 끝난 다음에 아주 웃겼어, 나라가 아주 웃겼다고, 이라크가. 약해져 갔다고요. 걸프 전쟁까지도 일으켰잖아요, 그죠? 쿠웨이트 가격 인하시키고 또 이라크 파이프라인 쪽을 또 쿠웨이트가 또 그 석유를 뺏었어. 그래서 이제 안 되겠었어요. 쿠웨이트를 쳐들어갔죠. 트랩에 걸린 거야. 미국 트랩에 걸렸다고. 그래서 걸프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정이 이랬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에 핑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허겁지겁 전쟁 핑계를 뭐 별 쓸데없는 개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그게 다 가짜였다는 게 다 밝혀졌음에도 미국인들은 별로 코멘트가 없어요. 응? 컬린 파월 국무부 장관이 거짓말했다고 내 평생 가장 수치스러운 거짓말이었다고까지도 신문 기사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응? 정당성 없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이 조금 됐다면 좋다는 거지. 이 미국의 어처구니 없는 그 핑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산다는 미국인들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73%가 이라크 전쟁에 찬성을 했어요. 이라크 쳐들어가기 전에. 쳐들어가라고. 유일하게 오스트리아, 호주가 50%를 넘기고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193개 UN 그 국가 중에 191개 국가가 반대를 했다고요. 오로지 미국하고 호주만 찬성을 했어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국인들의 그 정신 상태라고요. 평소에는 건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평소에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탁 나타난다 그러면 갑자기 대가리가 팍 돌아버리는 게 미국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말이에요. 마들란 올브라이트 미 국무부 장관 인터뷰가 연속 3번이 있었죠. 이 응답을 가만 들어보면 이 미국인들의 무의식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물어봤죠. 이라크 어린이가 이라크 전쟁에서 50만 명이 죽었다. 정말 그래야 했습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죠. 그랬습니다. 네?
선량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도 된다고 본다고 얘기했다고. 그리고 나서 신의 은총을 받는 미국인의 1000명이다. 이 미친년이 1830년도에 미국의 1000명을 다시 끌고 나왔다고. 에? 징글맞게 오래가죠. 이게 미국인들의 대가리에 콱 박혀있는 게 정신상태가 아니라면 이리 나올 수가 없는 얘기라고요. 그래, 이라크 어린이 50만 명을 죽여도 그래도 가치가 있다는 국익이 뭐야 그럼? 도대체 미국의 국익이 뭐냐고. 미국 정치인들 그리고 중산층 이상이면 다 아는 사실이 뭐냐면 미국의 국익은 곧 기업의 이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그 기업은 미국의 돈을 갖다 주지도 않는 초국적 기업들이야. 그래도 미국 기업인 줄 알고 살아가요.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은 모두 정부하고 의회 로비가 무슨 말이 로비지, 뇌물을 통해 갖고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을 얻어가잖아요. 군사 로비, 이 뇌물 이거 엄청나다고요. 최근에는 생명공학 뇌물 받는 거에 비하면 좀 뒤져요. 군산업체들이. 사정이 이런데도 길거리 노숙자놈들도 앵글로색슨이라 그런다면 뭐 죄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국익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굶어 죽어도 미국 기업 배가 부르면 좋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아시아 어떤 나라 사람들 믿은 것 같죠? 제2차 세계대전 전에 1940년 미국이 전쟁하기도 전에 회계연도 후반부에 미국 전쟁부 광고와 입찰을 통해 갖고 공공사업의 87%를 민간한테 갖다 줬습니다. 이게 뉴딜 정책이 그래요. 뉴딜 정책이. 그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부터 군산복합업체가 입찰과 가격 경쟁 같은 것도 없지. 정부가 그냥 밀어주면 그대로 사업을 따갔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미국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등학교 이상 대학 수준만 나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이게 미국의 국익이라고. 그래서 올브라이트가 말했던 50만 이라크 어린이들을 살해하는 거하고 뒤바꾼 국익이라고 하는 게 군산업체의 이익이었다 이 말이죠. 특히 이라크 전쟁은 더 심하지. 이라크 전쟁의 목적은 뭐 뻔한 소리 아니에요. 참전 국무부 대통령, 부통령, 뭐 장관들, 직원 대다수가 석유회사 출신들이었잖아요. 텍사스 오일, 헬리버튼 군산업체 다 출신들이라고요. 이라크 전쟁의 목적은 미국 기업이 이라크 유전 장악에 있기도 했겠지만 유전을 장악해가지고 석유를 통해 갖고 달러도 안정시키려고 하는 또 페더럴 리저브의 요구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근데 무조건 다 개인을 위한, 개인의 착복을 위한 일을 위해서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국익이 아니라 초국적 기업의 이익이죠. 이라크 전쟁에서 얻어간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 군산복합업체하고 석유회사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었을 뿐입니다. 다 아는 얘기를 뻔하게 해가지고 저도 좀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다들 아는 얘기인데.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건국 초기부터 나타나는 건 미국인들의 정신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 제국주의. 응? 대다수가 농장주였던 건국의 아버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19세기 미국 정부는 프리메이슨으로 엮인 그 미국 기업체들의 그 해결사로 살아갔어요. 미국 본토를 모두 회복한 이후에도 미국 기업이 아시아, 필리핀, 쿠바, 중남미, 남미로 쳐들어갈 때 군대를 보냈다고요. 기업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다고요. 스매드리 버틀러 장군이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응? 우리 미국의 전쟁은 강도짓이었다고. 모두 기업을 위해서 일했고 설탕 산업을 위해서 군대를 배치했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스매드리 버틀러가. 이건 우리 영상 셉이라 전쟁은 정치가 아니라 마케팅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은 미군 활동과 똑같아요. 네. 거기다가 종교적인 성격을 딱 붙었어요. 미국은 그래도 된다 이 말이죠. 이 매들린 올브라이트 같은 같은 종족, 매들린 올브라이트 유대인이잖아요. 똑같은 유대인, 미국의 스텔포의 CEO 조지 프리드만이 있어요.
난 이런 인간 쓰레기 새끼는 처음 봤는데. 록펠러 재단이 뒤에서 밀어주죠. 요새 떠요. 스트레이트4. 듣보잡인데 원래.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엘리자베스 1세가 드레이크 해적 선장한테 그랬잖아요. 해상 해적지를 위해서 기독교를 버려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되게 현실적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침략할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침략하지 않는다. 좋은 일이다. 현재 우리 미국은 유라시아를 점령할 수 없다. 군사 문제 여러 가지가 약하다. 대신 유럽인들이 서로 목을 조이도록 하도록 해야 된다. 레이건처럼 양측의 자금을 지원해서 우리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거다. 남들이 보면 냉소적일 것이고 확실히 도덕적이진 않다. 하지만 효과 있지 않느냐? 어느 누구도 조지 프리드만처럼 21세기 앵글로색슨 제국주의를 이렇게 잘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아주 잘 얘기했고 또 하나는 도덕률에 관해서 잘 설명을 했어. 현실적으로 미국은 유럽과 러시아를 공격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자신이 없다 이 말이야. 따라서 유럽과 다른 유라시아 동유럽 혹은 러시아를 서로 충돌시켜갖고 그쪽을 다 흔들어 놓자 이 말이죠. 둘째는 도덕 문제인데요. 비도덕적인 거는 잘 알지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수단은 다 선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어디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길거리 사기꾼 장사꾼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앞서 존 설리반 1839년 존 설리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명예도 실추했고 세계 여론의 문매도 맞았지만 그래도 약탈하고 이런 거는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새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응? 190년 동안 변함없는 미국식 도덕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자베스 1세, 칼 마르크스, 존 설리반, 우드로 윌슨, 마든 얼브라이트, 조지 프리드만 모든 미국의 국익을 위해 특정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내세우는 민주주의를 강조했고 미국인들의 무의식적인 종교적 제국주의 이게 민주주의라든가 자유, 인권 뭐 이런 단어들을 다 썩어버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제국주의는요. 윤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신분열적이고 악마 같은 사고방식이 미국의 이민원 개신교도들이 한결같이 보여줬던 정복정신 Manifest Destiny였다 이 말이죠. 이 정신분열적이고 악마 같은 사고방식 이 악마 같은 사고방식은 또 실용주의 철학의 뒤를 또 받쳐줍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 잠시 철학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냥 쉬운 얘기입니다. 잠시 철학을 보죠. 영국과 미국의 많은 철학들이 오락가락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살아남은 게 경험론적 실증주의. 내가 실제라고 확인한 것만 나는 진실로 보겠다는 거. 그리고 또 실용주의.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진실이다. 이거예요. 학설기의 어디를 보세요. 실용주의 철학의 언어학적 원리만 설명하지 실용주의 철학의 근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나 거의 본 적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윌리엄 제임스 책을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소리야. 응? 실용주의 철학 얘기하면서. 윌리엄 제임스가 뭐라 그랬어?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게 진실이라 그러잖아. 응? 내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줄 집이 나에게는 절대절명의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적이다. 이거 아니에요. 실용주의란 딴 게 아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만의 이익적인 사고다.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이기주의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의 노하우에 불과하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물론 실용주의는 말이에요. 제가 중세 사랑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반형이상학적이야. 응? 나만의 형이상학이야.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를 좀 낮추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낮추잖아. 욕심을 버리잖아. 그럼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줘요. 실용주의라는 게. 하지만 세계를 만만하게 보는 그 욕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 실용주의 철학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저질이라고요. 에? 그런 겁니다.
실용주의는요, 삶 속에서 그 중도적으로 삶을 살게 해요. 퀘이커 교도처럼. 헨리 데이비스 서로라든가 래퍼월드 에머슨, 이 미국의 아주 위대한 그 실용주의 학자들, 범신론적이고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삶을 살게 한다고요. 자기 욕심을 버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장을 뭐 공동으로 매입해서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하는 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뭐랄까, 헨리 데이비스 서로 같은 그 초월주의 사람,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권력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또 한편이 있어요, 미국에. 하지만 이 실용주의가 말이야, 도시로 들어가고 경쟁사회로 들어가는 순간 장점이었던 모든 게 다 단점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제국주의와 이기주의로 똘똘 뭉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국식 겸론에 그 파생된 게 실용주의고요. 그렇거든요. 내가 밥을 먹는 이유는 허기를 채우려는 거다. 봐라, 밥을 먹었더니 더 이상 밥을 찾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내가 밥을 먹는 이유가 허기를 채우려는 거는 이거는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존 로크식의 경험론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지적으로 너무너무 협소하죠. 응? 인간의 육체는 영양소 공급을 통해서 유지되니까 이게 뇌가 허기를 채우라고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과학적 상상력이 없어요. 미국의 실용주의에는. 예? 과학적 상상력이 없다고. 모두 형이상학이라는 거야. 물론 뭐 존 로크하고 데카르트 얼굴을 드러났지만 실은 꼭 이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단점도 장점도 많은 거지. 아무튼 간에 데카르트 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과학적 합리주의. 내가 경험한 것을 보다 더 확장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가는 정신력. 이런 것들이 미국식 실용주의는 없다고요. 그냥 종교로 달려가 버려. 종교로. 한 번 봤다 그럼 바로 종교로 달려갑니다. 뭐 터키 어디에서 뭐 이상한 산에 올라갔다가 나무를 봤다. 그럼 이거 노아의 방주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대한 장소가 7개나 되잖아. 자기가 본 건 모두 다 노아의 방주가 걸렸던 곳인 거야. 응? 아시죠? 아라트 산에 있는 게 하버드 대학 애들인가, 뭐, 어느 대학 애들인가, 처음으로 가서 발견해서, 야, 이게 노아의 방주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되어버리는 거야. 과학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7군데나 된다고. 각 대학 연구원들이 죄다 자기가 발견한 게 노아의 방주라고. 이게 미국식 실용주의예요. 아주 작은 발견물 하나 가지고 바로 종교적인 차원으로 건너가 버린다고. 차근 데카르트가 얘기했잖아. 공부하려면 큰 게 결론 내리려면 작은 것부터 차근 가라 그랬잖아. 그런 게 미국인들 실용주의는 없다고요. 지욕심 때문에 그렇지 뭐. 아무튼 뭐 경험론적인 전통을 가지든 합리주의적인 전통을 가지든 간에 서구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를 벗어나기 힘들어해. 주관성을 못 벗어나요. 그 주관성을 벗어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난 너를 존중한다. 이게 다야. 너를 존중하는 것이 나한테는 희생이라고. 우리 불교처럼 자기 스스로를 벗어나는 해탈의 개념이 서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양보하고 인내는 하지만은 그게 모두 나를 존중받으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하는 일이라 이 말이야. 자기를 희생한 것도 마찬가지야.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종교 안에서나 가능하다고. 자기가 존중받으려고 양보하는 게 이게 서구 사람들의 어떤 생활 도덕 의식인데, 이마저도 실제적으로는 없는 게 미국의 종교적 제국주의라고요. 이게 미국의 천명이라는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철학이라고요. 상대 존중 없이 막무가내 제 이익을 실현하는 게 미국의 천명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툭하면 악의 축이니 툭하면 인권 탄압이니 이러면서 제 이익을 위한 모든 위선하고 거짓말을 가득히 처리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정치사가 그랬어요. 미국 정치사가. 미국의 제국주의가 지녔던 그 종교적인 차원을 이제 살펴봤으니까 다음 편은 위선하고 거짓말이 철철 넘쳤던 미국의 정치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4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